어서 오세요. 품격 있는 어른들의 소통 공간, 마음라이프 FM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거울을 보실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얼굴이 됐지? 손주가 놀러 왔는데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는 것 같고,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고, 처음엔 요즘 애들이 바빠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는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딱딱한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억울하시죠? 여러분은 전혀 화가 나 있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왜 화났어요? 라고 물어볼 때의 그 답답함. 평생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표정이 무섭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격 탓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그저 세월이 만들어낸 근육의 문제이고 습관의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 근육, 특히 입 주변 근육이 중력의 영향으로 점점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내려가고 그게 화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모임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분 옆에 앉으려고 하고 손주들이 찾아오는 게 즐거운 분들이요. 반대로 안타깝게도 점점 고립되어 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분위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이 있을 때 편안한가, 불편한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유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선물은 이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성형수술도 필요 없이 여러분의 얼굴과 분위기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미소입니다. 72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 씨는 평생 은행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시고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3년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철수야. 너 무슨 걱정 있어?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 더 충격적인 건 손주와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만 보면 달려오던 6살 손주가 요즘은 왠지 거리를 둡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우가 그러는데요. 할아버지가 자꾸 무섭게 쳐다본대요. 김 씨는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입꼬리는 축 처져 있고, 눈썹은 자연스럽게 찌푸려져 있고, 이마에는 깊은 세로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분명 본인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평온한 상태였는데, 거울 속의 자기 얼굴은 마치 세상 모든 게 불만스러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안면 노화의 일반적 패턴이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상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부터 얼굴 근육이 중력의 영향으로 평균 매년 0.5씩 아래로 처집니다. 더 중요한 건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표정이 감정을 만든다. 보통 우리는 기분이 좋으니까 웃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웃으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보고 감정을 판단합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면 뇌가 아, 지금 행복한 상태구나 라고 인식하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으면 아, 지금 불쾌한 상태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위스키 미소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위스키라고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특히 키할 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올라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미소의 근육 위치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영혼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다. 표정을 밝게 하면 마음이 행복해진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실 때 거울 앞에서 위스키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2주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혀끝에 돋친 가시는 결코 꽃이 될 수 없습니다. 68세 박영희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스스로 나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웃기는 하는데 왠지 그 웃음이 어색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오랜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박 여사님이 한 친구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 김 선생, 오늘 머리 염색하셨어요? 그래도 새치는 다 안 가려지네. 나이가 나이인데 뭐. 하하. 자리에 앉아 한 친구가 나는 칼로리 낮은 걸로 먹어야겠어라고 말하자 박 여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지금 다이어트해서 뭐해요? 우리 나이에 살 빼면 더 늙어 보이잖아. 이 선생은 원래 통통한 게 복스러워 보이는데. 그날 점심 내내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가장 친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요즘 네가 하는 농담들이 좀 듣는 사람 기분이 안 좋아. 외모 가지고 놀리고 나이 들었다고 계속 말하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격적 유머라고 분류하고 대인관계에 가장 해로운 유형의 유머로 규정합니다. 연구 결과 공격적 유머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점차 고립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본인은 농담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 우리의 외모나 능력을 비하하는 말을 들을 때 설령 그게 농담투로 말해졌더라도 우리 뇌는 그걸 실제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말을 삼간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농담. 외모 관련 살 빠졌네? 주름이 늘었네? 건강 상태에 놀리기, 나이 들었다고 계속 말하기, 경제적 상황 비교, 자녀 손주 비교, 배우자 관련.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입에서 농담이 나오려고 할 때 3초만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농담에 희생자가 있나? 만약 있다면 그 농담은 삼키세요. 3초의 침묵이 평생 함께할 친구를 지켜줄 겁니다. 세 번째,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겸손한 유머는 마음을 적십니다. 70세 이정호 씨의 멋진 변화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셨습니다. 완벽해야 했고 실수해서는 안 됐습니다. 퇴직 후 처음 참석한 동호회 등산 모임에서였습니다. 등산 시작 10분 만에 숨이 찼습니다. 한참 젊은 사람들은 멀쩡한데 자신만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때 같은 나이대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내가 오늘 다리 상태가 영 엉망이네. 여러분, 미안하지만 잠깐 쉬었다 갈까요?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내 다리가 나한테 항의하는 소리가 들려요. 주인 양반, 우리 지금 20대인 줄 아십니까? 하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저게 진짜 품격이구나. 다음 등산 모임에서 이 씨도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 한라산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이 동네 뒷산도 히말라야처럼 느껴지네요. 제 몸이 배신했습니다. 하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오늘 완전 매력적이시네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프레폴 효과라고 부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미 충분히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그게 뭐 어떻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걸 편하게 인정하고 유머로 승화시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건망증을 유머로 요즘 내 기억력은 금붕어 수준이에요. 아니, 금붕어가 나보다 나을지도 몰라. 하하.
기술 서투름을 유머로 손주가 스마트폰 가르쳐 주는데 내가 너무 느려서 애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하하.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셀프 디스가 자기 비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게 나야. 그리고 나는 그런 나를 사랑해. 라는 자기 수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건조한 대화의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농담 한 모금을 건네세요. 65세 최순자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여사님은 평생 성실하고 진지한 분이셨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항상 정확하고 모범적인 답변을 하셨죠.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세대 공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대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예요? 최 여사님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할머니는 후회 없이 살려고 노력했단다. 5분 정도 이야기하고 나니 여대생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 어르신께로 넘어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부럽지. 나도 다시 태어나면 유튜버 할 거야. 70대 할머니의 K- 드라마 리뷰 이런 거. 할머니 눈에는 다 이상해. 저 나이에 저렇게 순진할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보거든. 하하. 그 대화는 3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최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은 뻔한 답이 아니라 반전을 원하는구나. 다음 주 복지관 요가 수업에서 강사가 물었습니다. 건강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오늘도 살아있네. 하고 놀라는 거예요. 심장이 쫄깃해지거든요. 하하. 강사와 수강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날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재밌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조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패턴을 예측합니다. 전혀 예상 밖의 답이 나오면 뇌가 잠깐 당황합니다. 그 당황스러움이 웃음으로 터져나옵니다. 반전 위트의 황금 공식. 진지한 질문에 엉뚱한 답 진짜 의미 추가. 예상되는 답을 먼저 언급하고 뒤집기. 솔직함을 무기로. 예시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부러워요. 우리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못 살았거든요. 5번째, 가벼운 웃음의 날개에 교훈이라는 무거운 돌을 매달지 마십시오. 73세 강대식 씨의 경험담입니다. 강 씨는 40년간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 내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게 나의 역할이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들의 회사 송년회에서였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자 강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도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때는 말이야. 그리고 10분간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조언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소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심리적 저항 이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면 설령 그게 맞는 말이라도 반발심이 생깁니다. 연구 결과 요청받지 않은 조언 수용률 15%, 요청받은 조언 수용률 65%, 무려 4배 차이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듣고 공감하기 그거 정말 힘들겠다. 질문하기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허락 구하기 혹시 내 경험 이야기해도 될까요?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현자는 자신의 지혜를 주지 않고 지혜를 찾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입에서 우리 때는 마리아가 나오려고 할 때 꼭 참고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은 어떤가요? 가르치려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훨씬 더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6번째, 100마디 유창한 말보다 한 번의 진실한 맞장구가 가슴을 깊이 울립니다. 69세 김정숙 여사님의 발견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평생 말주변이 없으셨습니다.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야. 내가 말하면 분위기만 다운될 거야. 그런데 동네 노인정에 새로 오신 한 할머니가 특별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말을 별로 하지 않으셨는데 말이죠. 유심히 관찰해봤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 할머니는 아이고, 그래서요? 어머, 그랬어요? 하하, 정말 재밌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신이 재밌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재밌게 반응하는 겁니다. 김 여사님도 따라해봤습니다. 한 분이 손주 돌잔치 이야기를 하자 적극적으로 반응해줬습니다. 어머, 그래요? 손주 몇째예요? 와, 복도 많으시네요. 그분은 신이 나서 30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 여사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말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 후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상대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가 23%,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어줬는가 77%, 무려 3배 이상 차이입니다. 최고의 방청객이 되는 7가지 기술. 눈맞춤, 고개 끄덕임, 추임새. 그래서요? 어머, 정말요? 감탄화, 세상에. 따라 웃기, 질문하기.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귀 2개와 입 1개를 준 이유가 있다. 말하기보다 2배로 듣기 위함이다.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최고의 방청객이 되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경계를 넘지 않는 절제야말로 어른이 피워낼 수 있는 최고의 향기입니다. 67세 박철민 씨의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손자의 대학교 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요즘 남자친구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쁘니까 남자들이 달려들지. 나도 젊었으면 달려갔을 텐데. 하하.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담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건 성희롱이에요. 그리고 외모를 평가하는 건 지금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젊었던 19만 7080년대와 지금 2025년은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당시에는 농담이었지만 지금은 범죄인 것들. 외모 평가, 신체 언급, 성별 고정관념, 지역차별, 나이 놀림, 장애인 흉내. 2020년 조사 60대 이상 51%가 그 정도는 농담, 2030대 87%가 그건 성희롱 차별. 무려 36% 차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중용이 덕이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것이 지혜다. 절대 농담거리로 삼지 말아야 할 것들. 외모, 성적인 내용, 신체 부위, 성별 고정관념, 지역 출신, 나이, 장애, 질병, 학력, 직업. 대신 이렇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소재로, 사물이나 상황을 소재로,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소재로, 긍정적인 것을 소재로. 시대가 변했다고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 새로운 기준을 배우고 적응하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8번째, 투박한 돌멩이 같은 하루도 당신의 말로 갈고 닦으니 보석 같은 추억이 되네요. 71세 이명애 여사님의 아름다운 변화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평생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셨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항상 불평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 병상 78세 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간호사가 체온을 잘못 재자 아이고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팔이 2개인데 한쪽 더 재면 되죠. 하하. 식사가 1시간 늦게 나오자 덕분에 다이어트 되네요. 요즘 내가 살이 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하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노래교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30분 늦게 오셨을 때 덕분에 우리끼리 먼저 연습할 시간이 생겼네요. 자, 다 같이 옛날 노래 한 곡 부를까요? 은행에서 15명이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오늘 운동 많이 하시겠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면 스쿼트 운동이에요. 하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20분째 안 올 때 요즘 운동 부족한데 하늘이 걸으라고 하시나 봐요. 이 여사님은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불평쟁이에서 유머쟁이로.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재구조화라고 부릅니다.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5년 하버드 의대 연구 감사 유머 그룹은 우울증 발병률 18%, 불평 그룹은 47%, 무려 23배 차이입니다. 감사 유머의 핵심 패턴 3가지. 덕분에 프레임 불편한 상황 덕분에 한 기회가 생겼다. 나봐요. 프레임 불편한 상황 하라고 하나 봐요. 감사합니다. 프레임 모든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2주만 연습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불평하고 싶은 상황을 감사 유머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놀랄 겁니다. 내가 진짜 행복해지고 있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오늘 배운 5가지 해야 할 것. 위스키 미소법으로 얼굴을 경영하세요. 셀프 디스로 불완전함을 유머로 승화하세요. 반전 위트로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세요. 최고의 방청객이 되세요. 감사 유머로 불평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상대를 깎아내리는 독서력 유머. 가르치려 드는 훈계형 유머. 시대착오적인 19금 및 차별적 농담. 유머는 기술이 아닙니다. 유머는 태도입니다. 유머는 나는 나를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다. 우리 함께 이 순간을 즐기자는 마음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가벼워지셔도 됩니다. 웃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위스키하고 웃어보세요. 내일 아침 입꼬리를 올리고 인사해보세요. 점심에 한 번만 적극적으로 반응해보세요. 저녁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유머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번 웃으면 내일은 2번 웃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웃을 줄 아는 사람은 영원히 젊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라이프 FM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